사과가 금사과가 되었다, 애플레이션이다, 기후 위기가 이 문제들을 다 초래했는데 와, 장난이 아닌 거예요. 북극곰과 펭귄한테의 문제가 아니라 너무 심각한 문제로 다가와 있는 거예요. 저는 경남 함양에서 사과 농사를 짓고 있는 마용훈이라고 합니다. 그전에는 서울에 있는 어느 환경단체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사과값이 사상 최고로 비싸게 된 원인은 기후위기 때문이에요. 사과꽃이 사상 가장 이른 시기에 꽃이 피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4월 중순에 된서리가 오면서 꽃샘 추위가 닥쳤어요. 사과꽃들이 얼어서 죽어버리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됐어요. 거기에다가 장마 때 비가 어마어마하게 왔거든요. 너무 습하니까 곰팡이들이 번성을 하는 거예요. 곰팡이가 침입하면 열매를 썩게 만드는 병이 생기는데, 지난해 그 열매를 썩히는 탄저병이 또 창궐해서 사과 생산량이 전국적으로 많이 줄었어요. 올해 저희 농장 같은 경우에는 4월 13일부터 사과꽃이 피기 시작했는데요. 지난해보다는 한 4일 정도 늦게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예년에 비하면 아주 일찍 꽃이 피는 겁니다. 4월 말에 사과꽃이 피는 게 정상인데요. 근래 들어서 전체적으로 따뜻해지면서 봄이 일찍 오고 사과꽃이 피는 개화 시기가 점점 앞당겨졌어요. 올해 사과 농사가 잘 됐으면 좋겠지만 그거는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기상이변 현상이 너무나 급박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지난 겨울의 날씨가 기상 관측 사상 두 번째로 따뜻한 겨울이었고, 지난 겨울 동안에 강수량 같은 경우에는 압도적으로 가장 많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다가올 5월, 6월, 7월, 8월 앞으로 또 어떤 기상이변 현상이 발생해서 피해를 줄지 걱정이 많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 저희 농장은 한 2040년대까지는 최고의 적지는 아니지만 사과 재배가 가능한 지역으로 나오고요. 근데 2050년대 되면 거의 간당간당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걱정이죠. 이렇게 되면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사과를 재배하지 못할 것 같은데 그때는 뭘 어떻게 해먹고 살아가야 될지 항상 고민하고 있고, 지구가 더워지고 있다, 기후가 변화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1990년대부터 상당히 많이 들으면서 제 입으로도 지구가 더워지고 있대요, 기후가 변화하고 있대요, 북극곰이 위기에 처했어요, 펭귄도 살기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고 그랬는데, 제가 막상 농사를 지으면서 보니까 와, 장난이 아닌 거예요. 봄마다 냉해를 겪고 있고, 여름에는 폭염과 폭우와 가을 장마를 겪고 있고, 북극곰과 남극의 펭귄한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 땅에서 농사 짓고 있는 농민들에게 이미 너무 심각한 문제로 다가와 있는 거예요. 저는 스마트팜으로 뭘 하겠다는지 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스마트팜은 무슨 각종 자동 제어 시스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물이 필요할 때는 물 주고 비료가 필요할 때는 비료를 공급하고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 같은데, 이 사과나무는 보시다시피 노지에서 재배를 하잖아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모든 기상 현상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자동으로 물을 줄 수 있다 하면 조금은 보탬이 되겠죠. 하지만 폭염이 찾아오고 폭우가 찾아올 때 여기다가 에어컨을 틀어주지 않고 여기다가 지붕을 씌워주지 않는 한 막을 수가 없잖아요. 기존의 하우스들은 보세요. 딸기, 참외, 수박, 작은 작물들이에요. 사과나무는 3m, 4m씩 자라는데 여기다가 그런 시설을 하려고 하면 어마어마해서
엄두가 나지 않죠. 우리나라 시장이나 마트에 가보면 바나나, 망고, 파인애플, 외국에서 들어온 수입 과일들, 농산물들이 차고 넘쳐요. 네, 그런데 바나나 다 필리핀에서 오잖아요. 오렌지 미국에서 오죠. 키위 뉴질랜드에서 오죠. 열대 과일들이 우리나라에 오려면 배에 실어서 때로는 비행기에 실어서 우리나라까지 오는 동안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할 거잖아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기후 위기를 더 악화를 시킨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생산되는 그런 농산물과 먹을거리를 소비해 주시면 그만큼 우리 농민들을 도와주시는 것이면서 우리가 일상에서 기후위기 문제에 가장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